네, 온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튼 캐나다 전국에 걸쳐서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4배 가까이, 현재보다 4배 가까이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측 모델링 분석을 토대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의 구체적인 변화 그래프 그리고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국내 확진자 수는 현재 확산 상황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1월 말까지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엄청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대략 7,900명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물론 전국에 걸쳐서 말이죠. 여튼 온타리오주를 비롯해서 퀘벡, 사스캐처원 등 이 국내 최대 주에서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 예측치는 국민들이 개인 간의 접촉률을 좀 줄이고 그리고 방역수칙,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 그리고 손 잘 닦는 것, 이 개인 방역수칙만 잘 유지해주면 그나마 하루에 13,000명까지로 줄일 수도 있다. 그게 공고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는 1월 24일까지 총 79만 6,630명, 사망자 수는 최대 19,63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주의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마비, 그리고 붕괴 현상까지 봉착하고 있는데요. 전국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있는 875명의 환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평균 4,700명의 환자들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엘버타와 매니토바는 인구 10만 명당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들의 체류 기간은 병원 내 입원 기간은 약 17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상이 더 심각한 중환자의 경우에는 24일까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레사 탐 캐나다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증 환자 병상은 현재 많은 지역에서 최대 허용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해주고요. 병상과 의료 부족 인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서는 감염 비율이 높은 주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응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주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3만 명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것이 괜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닐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온타리오나 퀘벡 같은 덩치 큰 주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타리오, 퀘벡 주에서는 통근까지도 내렸고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택 대기령까지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왜 개인 방역 수칙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라도 일단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코로나 소식인데요. 캐나다 입국 시에 필수로 요구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이 불법으로 제출하는 승객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교통국은 성명을 통해서 지난 7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화 이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의 새 항공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5,000불의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주일 새, 오늘로부터 지난 일주일 새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승객들이 정부가 규정한 코로나19 검사 외에 다른 방식으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불법으로 가짜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제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새 입국 규정이 발효된 이래 나흘 동안 총 363명이 서류 불충분 등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불법 음성 확인서를 제참했거나 제출했고 코로나19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 3일 이내 검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 교통국은 각 항공사에 탑승객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교통국에 즉시 보고하라. 그리고 가짜 검사를 이용한 여행객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탑승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결과지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여행자 이름 및 생년월일, 그리고 검사를 시행한 날짜와 시행한 곳, 그리고 그 시설의 이름과 명칭과 주소, 그리고 검사가 언제 치러졌는지 그 날짜, 그리고 검사 방법, PCR 또는 LAMP, 램프 방식,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음성 결과인지를 적시한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전자나 종이 문서에 상관없이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국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그 병원을 미리 방문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영문으로 된 PCR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도 늘고 각국이 한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각국이 서로 빗장 걸어 잠그고 있고 합니다. 이게 3차 대유행이라고들 하죠. 이 3차 대유행. 코로나19가 이번 3차 이 대전쟁에서 힘들지만 마무리가 좀 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신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스케줄보다 느리게 접종되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 주사를 놔주고 있으니까요. 이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집단 면역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와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 찬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국이 여러 종류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들로 인해 또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한국교회, 이게 2021년에도 뭔가 새롭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출발을 했겠죠. 즉 팬데믹이 진정이 돼서 정상 예배가 이제 실현이 된다면 교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연초부터 전해진 이 불편한 소식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교회 말입니다. 새 비전을 언급할 만큼 심사가 그렇게 편한 편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기는커녕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어떻게 하자 그런 희망찬 얘기를 나누기는커녕 지금 현재 코앞에 맞닥뜨려 있는 사회의 비판에 쩔쩔매고 고개 숙이기 급급한 그런 형편입니다.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이게 또 무슨 교회와 연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배경에 일단이 기독교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그런 비난이 일면서 교회의 얼굴이 더더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한국의 SBS가 방송할 때만 해도 일반적인 유아학대 사례, 그리고 그 유아학대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구나 이렇게 알려진 유아학대 사례로 인식이 됐었는데 양부모 개인정보가 점차 노출이 되면서 교회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 모두의 집안이 목회자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 부부가 또 이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그런 대학 출신이라는 점, 양부의 직장은 더더군다나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는 곳이라는 사실이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와 교회가 또다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회자되는 가운데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에 다시 논란을 또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개신교단체인 인터컵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3,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관련 확진자가 7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전체 방문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검사 조치 받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명단에 허위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래서 지난 13일이었죠. 이 단체와 관련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경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구속 조치했습니다. 인터컵은 이에 앞서 작년 10월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무리를 빚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사 사과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과하면 뭐합니까? 고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인터컵의 공격적 선교 방식을 두고 교계 내부에서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의 경우에는
이 근래 주요 교단들이 이미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정서입니다. 국민들은 인터컵이 어떤 선교관을 갖고 있는지, 신앙적 고백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에이, 또 예수쟁이들이야? 뭐 이런 비아냥 한마디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폄훼하는 겁니다. 이슬람권 같은 미전도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미션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웃의 지지와 성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인터컵의 선교 지원은 결국 공동체 내부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방역이라고 하는 선린의식의 실천이 당연한 책무라고 하겠죠. 목적이 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불미스러운 일만 터졌다 하면 안타까워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나 세상 욕을 먹는 일은 수시로 터지고 기독교가 궁지에 몰리는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터뜨리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쩔쩔매고 회개만 되풀이해야 하는지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점점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토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어떤 교단, 교계 속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교회들은 올해 이 새해에도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기는 영 그른 셈이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핀잔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은 짓을 왜 하니? 뭐 이런 자주 섞인 그런 핀잔도 있긴 한데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고는 하나님께서도 하라는 일이나 좀 해라. 그 시키지 않는 짓을 위해서 그렇게 욕들을 먹네. 그렇게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답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해법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겠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세를 한번, 교회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조용히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게 원래 사명이었는데 세상에 지탄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라고 절대 이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일러주신 대로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